어떻게 독해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지, 문해력을 향상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관 김민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선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는 사람들의 반감을 샀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길, 금일, 그리고 이제 귀 빠진 날, 고배를 마시다, 이런 표현들을 보실 때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어머님들은 다 뜻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 뜻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모르거나 혹은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럼 이제 요거를 보셨을 때 제가 오늘 어떤 설명을 하실지 조금 이제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오늘 저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학년별 독해 학습 공략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요즘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어휘력이 많이 약하기도 하고 정확한 뜻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혹은 이제 그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제 의미 없는 독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력이 제자리이고 이제 독해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그냥 옛날에 1, 2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독해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지, 문해력을 향상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목차로는 문해력이란, 그리고 문해력이 왜 중요한지, 우리 아이의 독해는 왜 늘지 않는지, 그리고 학년별 독해 실력 향상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초등관 여름 방학 특강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문해력이라는 것은 이제 문해라고 하면 글을 그냥 읽을 줄 아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글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문해력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더해서 이제 글의 정보를 활용하고 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내가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writing이든 reading이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에서 그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그런 능력들을 뻗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해력은 왜 중요한지 제가 간략하게 3가지 정도로 이제 추려봤는데요. 안 보이시니까 잠시 옆으로 있을게요. 그럼 첫 번째로는 어휘력 감소로 인한 학습 능력 저하, 두 번째로는 입시에서 요구하는 나만의 글쓰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 시대에서 벌어지는 격차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인 어휘력 감소로 인한 학습 능력 저하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아까 보여드렸던 단어나 문장 같은 것들 있죠. 성함, 연세, 금일 이런 것들은 이제 국어에만 해당되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그냥 한 단어에 제한된 단어 뜻만 암기하고 공부하다 보니 이제 그런 제한된 뜻만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단어도 이제 장기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던가 등 이런 어휘력 부족으로 인해서 내용의 이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독해 실력도 제자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입시에서 요구하는 나만의 글쓰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그냥 아이들의 단순한 역량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여태껏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아까 문해력의 이제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내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아웃풋으로 내는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적용하여서 아웃풋으로 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까지도 필요해서 문해력이 중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다양한 정보와 이제 데이터 시대에서 벌어지는 격차입니다. 요즘은 학습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문해력이라는 것이 더욱이 더 이제 절실한 것 같고 특히 영어 학습에서는 어떤 방법들로 그런 독해력과 문해력들을 이제 향상시켜야 하는지 인지하고 습득하는 자세가 지금 당장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들을 또 설명드렸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왜 독해 실력이 늘지 않는지, 이런 이유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은 한눈에 보이시죠?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지는 게 문법, 배경지식, 풀이 전략, 불규칙적 학습, 그 다음에 적절치 못한 수준까지 제가 이제 정리를 해왔어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어 양과 지문의 이해도는 비례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어떤 학생한테 옛날에 너 지금 단어, 너가 알고 있는 너만의 단어만 많아도 해석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 학생한테는 굉장히 와닿았는지 그 순간부터 단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 2년이 지나서 이제 중등에 가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말 때문에 단어를 그 순간부터 정말 죽어라 공부했더니 아는 단어가 많아지게 되면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옛날만큼 어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단어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도도 똑같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의 한 의미만 암기. 사실 그냥 요새 아이들이 보통 시험을 보는데, 그 단어 시험 보는데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한 단어의 한 뜻만 외워서 당장 패스해야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저희 아이들도 한 단어만 쓰면 되죠, 패스만 하면 되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본인의 능력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의 한 단어가 아니라 다양한 품사와 그리고 다양한 의미를 가진 것까지도 암기를 해줘야지 그만큼 어휘에 대한 이제 풍부함이 생겨나면서 그 문장 속에서도 해석하는 능력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시로 직접 수업했던 거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화산이 will die,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제 지문의 내용이고요. 보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they will become dorma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dormant라는 단어가 활동 중지가 된이라는 뜻인 단어인데, 이 뜻을 정확히 모르고 혹은 will die를 그냥 평상시 알고 있던 죽는다 라는 뜻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 실제 아이들 문제 풀 때 이 부분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 반에서 똑같은 수업을 가르쳐 본 결과,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이게 다른 단어에 똑같은 뜻을 가진 것, 뭐 반이어, 동의어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게 아직 연습이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어휘력이 약하다 보니 지금 독해가 잘 늘지 않는구나 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문법입니다. 자, 문법에서는 이제 문장 내에 주어 동사, 그다음에 구성 요소, 그다음에 수식어 등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뭐 정말 긴 문장 속에서 어떤 형용사 구가 붙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부사구가 붙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다 보니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끊어읽기도 중간에 막 하게 되고, 그리고 아는 단어로만 이렇게 짜집기 해서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해석의 정확도는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 잘못된 답을 고르게 되겠죠. 그다음에 배경 지식. 이제 사실 제가 여기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써놨어요. 사실 그 부분이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이들이 이제 그 지문을 읽었을 때 내가 아는 내용이 나온다면 확실히 더 자신감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물론 배경 지식이 이제 너무 많아서 너무 자신감에 차 있을 시,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이러면서 지문에도 없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역효과가 이제 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배경 지식이 이제 많지 않아도 많은 양의 어휘를 가지고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제를 또 잘 풀어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또 배경 지식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도 이제 영향이 큰 부분이 있는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조금 더 집중을 잘하고 자신감이 올라가게 되고 효능감이 더 높아지면서 문제풀이 전략만 잘 습득한다면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또 그와 반대로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올 경우에 제가 이제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본 결과
모른다라는 생각에 어려워, 힘들어 이러면서 갑자기 포기하게 되고 뭔가 집중도도 굉장히 많이 다운되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도 독해가 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풀이 전략입니다. 우선 이제 보통의 아이들이 이제 눈으로만 푸는데 굉장히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눈으로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키워드 표시, 문단 정리, 근거 표시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예시를 따왔는데 보이시죠? 중요 키워드들은 동그라미 밑줄을 쳐놓거나 아니면은 요 문단마다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본인이 이제 지문 전체를 보았을 때 문단마다 이런 내용 아까 이제 부원장님이 말씀해주신 큰 문단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소주제까지 정리를 하면서 공부해 준다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근거를 찾는 데에도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한 학습 패턴인데요. 이제 꾸준한 공부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잠깐 쉬어야겠다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라는 것은 저희의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제 꾸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적절하지 않은 이제 수준인데요. 학생에게 지나치게 쉽거나 혹은 나 어려운 거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걸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독해 실력이 절대 늘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서 자꾸 틀리는데 나 뭐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에 자신감도 많이 이제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쉬운 거 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맞다 보니 본인이 이제 더 어려운 문제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도 다운되며 시간 낭비까지도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 넣진 않았는데 또 중요한 점 하나는 이제 아까 한번 언급이 됐었던 메타인지라고 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대부분 그냥 틀렸네? 아니 맞았네. 잘 봤어. 나 못 봤어. 정도로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본인이 어떤 유형에 약한지 특정 어떤 단어만 자꾸 헷갈리고 틀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점과 장점에 대해서 정확히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뭐 향상시켜야 될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독해 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는 학년별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3, 4학년이나 5, 6학년을 나누었어요. 3, 4학년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로 이제 IB를 통한 문해력 향상으로 다독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휘 확장, 세 번째 기초문법, 네 번째 심상화 읽기입니다. 우선 IB라는 것은 제가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국제 공인 교육 과정이고요. 이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 성장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교육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KNS 3, 4학년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며 그 목표가 무엇인지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사고력을 아이들에게 확장을 시켜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융합 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학습 자료와 아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연결성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3, 4학년 친구들은 PYP라는 이제 그 레벨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MIP까지 발전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자기주도적 학습과 사고를 세우는 목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수업 방식은 이제 그냥 처음에 예를 들어 회오리 바람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지문 내용 소개를 하며 이제 거기에서 중요 단어, 그다음에 설명 같은 거를 이제 해주시면서 지문 내용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쌓였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디스커션이 이루어질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강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writing assignment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했었던 그런 토픽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양한 형식의 예시글을 보고 나서 자신만의 글을 작성하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앤 프레젠테이션, 방금 했던 그런 토픽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에서 이제 그 토픽에 관한 추가 리서치에 대한 정보도 찾고, 그다음에 관련 시각 자료와 텍스트를 포함시켜서 하나의 포스터를 이렇게 완성을 시켜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IB 수업 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PIP의 Primary Years Program 수업에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지문이에 의견 정리, 에세이 작성, 그다음에 셀프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계속 이제 추가적인 리서치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접하고 다독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심도 있는 내용의 이해로 이제 이어지고요. 이러한 과정이 모두 다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향상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글을 계속 읽고 정보를 습득하면서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레 당연히 어휘 향상도 하게 되고 문장 보는 눈이 길러지게 돼서 그 결과로 개인의 생각의 깊이가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이제 전보다 훨씬 더 확장이 되며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연습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3, 4학년도 마찬가지로 어휘 확장이 필요해요. 아직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 이거 이 단어에 여러 뜻이 있으니까 암기해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이제 3, 4학년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 여쭤보니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같은 단어로 여러 다른 형태를 가지고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hunt라는 단어가 이제 지문에 나왔으면은 다른 동사의 형태, 뭐 hunted, will hunt, is hunting이라는 과거, 미래, 진행 시제까지 이제 사용을 하고 명사 형태에서는 hunt가 사냥이야. 근데 거기서 er만 붙여서 헌터로 사냥꾼이라는 이제 뜻이 될 수 있어. 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아이들한테 문장 속에서 다 사용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어로 여러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휘 확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이어도 아직은 좀 이제 3, 4학년이다 보니까 너무 애기들이다 보니까 5, 6학년처럼 그런 문법들을 너무 체계적으로 배우긴 아직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문법들을 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때부터 문장 구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본적인 문법을 쌓으면서 문장 구성을 문장 안에서 구분을 하며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어, 동사 구분으로 문장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부터 시작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two girls가 주어고 are playing이 동사. 그리고 그러면은 주어가 동사다라고 해석할 거야 했을 때 두 소녀들은 놀고 있다. 어디에서? 운동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을 끊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천천히 알려주며 이런 기본 문법들을 익히면서 독해를 향상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상화 읽기인데요. 방금 전까지는 제가 조금 아카데믹한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감정과 연결된 이런 공감과 연결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A에 대해 얘기하네, 처음 의견을 전한다는 내용이 나오네, 뭐 A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공감을 하면서 읽는 것인데요. 저희 이제 아이들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나이일 때 구연동화 많이 이제 듣고 읽고 하잖아요. 그럴 때 구연동화를 들을 때 보통은 호랑이가 다가온다, 어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다가온다, 어흥 이런 식으로 뭔가 감정을 실어서 읽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공감을 하게 되고 이해력도 더 높아지고 그 스토리에 대한 뭔가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문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물론 혼자 있을 때 구연동화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방법들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내가 뭔가 공감을 하려고 하고 여기서 추가적인 생각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게 이런 심상화 읽기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3, 4학년이었고요. 이제 5, 6학년을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5, 6학년도 전반적인 틀은 비슷한데 조금 더 심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 6학년도 마찬가지로 어휘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휘가 가장 기본이고 아래 기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받쳐줘야 그 위에 다른 부분들도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휘 확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단어의 여러 뜻의 품사 혹은 이제 여러 뜻이 있는 어휘를 강화시켜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게 단기간에 이제 딱 바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의 노력과 누적 공부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의 단어장을 꼭 활용해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에다가 평상시에 본인이 헷갈려했던 단어나 혹은 이제 여러 뜻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독해지문에서 많이 봤으니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단어들을 좀 적어놓고 이제 뭐 걸어다니는 시간에 조금 위험하니 차에서 이동 시간이나 아니면 밥 먹을 때나 이렇게 한 번씩 틈이 날 때마다 들여다 봐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이제 좀 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처럼 이제 뭐 discharge라는 단어가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데 특히 그 동사 안에서도 여러 뜻이 있는데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이제 이런 다양한 품사의 어휘 확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법과 다양한 구문 적용으로 인해서 정확한 해석하기입니다. 그래서 3, 4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찾기, 수식어 찾기 이런 적응력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조금 잘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칸이 밀려났거든요, 동사가. 자, 그 이유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이런 형용사 구가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이거를 캐치를 잘 못하고 여기 바로 뒤에 오는 ing 형태를 동사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은 이런 수식어구를 잘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아는 단어로만 짜집기하고 해석을 거의 소설 쓰듯이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내에서 중요한 수식어 찾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forget 뒤에 ing가 왔을 때는 과거 의미, 투부정사 갔을 때는 미래 의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구문으로 이런 중요한 구문들을 이제 아이들이 배움으로써 문장 내에서 조금 미세하게 달라지는 해석으로도 이제 지문 이해도가 좀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뭐 소대구문이라는 예시를 제가 갖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 이어서 이제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탭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탭스의 그런 심화된 문법으로 고난이도 지문에 대한 적응력이 더 올라가게 되고 다양한 지문의 심층적인 이해도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배경지식 강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경지식이 독해 문해력의 영향력을 굉장히 끼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편식 없는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어야 되고 5, 6학년도 마찬가지로 독서량을 늘려야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옛날처럼 그렇게 확보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평상시에 본인이 국어에도 문해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많은 책을 계속 접하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토픽이 어려운 경우 그 토픽과 관련된 책을 매번 찾아서 볼 수는 없으니 관련 내용들은 리서치하면서 그런 특정 부분의 지식들만 조금씩이라도 확장시키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와 노테이킹 연습이 이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단마다 전체 내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렇게 예문을 따왔는데요. 저희 실제 수업에서 중요한 단어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키워드들은 동그라미 밑줄을 쳐놓고 문단마다에 이렇게 뭐 자연광을 이용한 그리스인들의 연극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은 아이들이 지문을 더 크게 볼 수 있고 그 안에서의 그럼 내가 답을 찾을 때 분명히 얘는 지금 1번에서 자연광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문단 1로 가서 여기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 키워드들을 정리해 놓으면 훨씬 더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훨씬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어떤 학생이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제가 한 몇 개월 이후에 지켜보니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근거 표시. 앞에서 키워드
노트 테이킹 연습에 이어서 이제 근거 표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한 답에 대한 근거를 찾음으로써 답의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답에 대한 근거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오답, 그 오답이 왜 오답인지 뭐 내용 언급이 안 됐다, 지문과 틀린 내용이다, 빠진 내용이다, 관련이 없다, 이런 것까지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 풀 때 이게 이 내용 나왔으니까 이게 답이겠지 생각하고 그냥 바로 띡 답만 표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답의 근거까지 살펴봄으로써 좀 더 꼼꼼하게 지문을 들여다보니 이거는 당연히 정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따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4번의 근거이다. 다음에 오답은 왜 오답이다.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스스로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줘야지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독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학년별로 독해 실력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끝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오늘부터 실행을 시킬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학원에 다니는 재원생 같은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학원은 있지만 근데 수업 시간 외에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숙제하는 시간에도 좀 스스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향상법에 이어서 제가 이제 넘어가서 KNS가 야심차게 준비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으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시간표부터 보여드리자면요. 저희가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금 아니면 화목으로 진행이 되고 11시부터 1시까지 총 7회입니다. 근데 이제 특정 반은 뭐 11시부터 1시 반까지 2시간 반 진행하는 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월화의 학원 방학이 끼워져 있고요. 리딩부터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총 구문 독해랑 수능 독해가 진행이 됩니다.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 직독직해 마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끊어읽기 하는 방법, 긴 문장 안에서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기본대를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시면서 아이들과 이제 해석하는 연습을 하고 플러스로 당연히 문제 풀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문장 자체를 뭔가 어렴풋이 두리뭉실하게 내용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문장으로 읽지를 못하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굉장히 될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대비 독해는요, 이제 인문, 사회과학, 과학기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이런 이 다양한 지문을 가지고 수업을 이제 진행할 건데, 이제 정확하게 수능 유형, 이라기보다는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이제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수능에 정말 필요한 그 논리력과 추론력 있죠. 그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더해져서 수능 필수 어휘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문법으로 넘어가서 문법은 기본, 중급, 고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본 같은 경우는 문법 핵심 개념을 다지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필수 용어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당연히 문제 풀이는 있지만 좀 더 이제 나 문법이 처음인데 나 문법을 뭔가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이를 해줄 수 있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중등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초반에는 좀 기본적인 부분이 나오다가 갈수록 좀 더 심화된 문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등 내신을 위한 필수 문법이기 때문에 내신 유형의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 문법은 종합 문제풀이 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종합 문제를 통해서 취약점을 좀 더 보완시키자 하는 수업이고요. 탭스 실전 문제풀이가 들어가며 가정법, 관계대명사, 도치와 같은 고득점 필수 개념들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준비한 특목고 수업도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특목고 대비 초3 대상으로 서머 북클럽이라는 수업이 이제 생겼어요. 특목고 입시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좀 기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발표를 하고 발표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해력 확인까지 들어가는 수업이고, 마지막으로 북 리포트와 그다음에 포스터를 통해서 사고력을 증진시킨다라는 수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 4학년 대상으로는 특목고 준비 노블 수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카데믹 학습으로의 전환이고 정독을 통해서 이제 입시형 사고 확장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글의 종류, 성격,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에세이들을 선생님과 이제 나누면서 글을 쓰고 첨삭을 받고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규반과 조금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다른 것이 아무래도 이제 노블만 집중을 하는 수업이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뭐 철학적인 내용이라면 그런 내용들이 더해져서 선생님과 더 심도 있는 디스커션이 이루어질 수업입니다. 그리고 5, 6학년 대상으로는 이제 뭐 외대무고반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 논리 독해가 이제 키워드고요. 그래서 문학이나 비문학 그런 전 영역의 이제 독해 글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와 그다음에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디스커션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테드를 통한 실전 리스닝,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중요 단어와 표현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라이팅까지 더해져서 1대1 첨삭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민사고반에서는 디베이트 앤 라이팅이 진행이 되고요. 이 반에서는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적절하고 필수적인 정보 찾는 연습과 본인의 의견이 더해진 이제 글을 설득하는 글을 에세이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강화시키고 그 정확한 근거 기반으로 한 설득하는 글을 쓰고 토론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번 여름 방학 특강을 잘 준비를 했는데요. 추후에 또 저희가 KNS 유튜브에 올라올 각 그 특강마다의 설명이 이제 자세히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프로모션이죠. 그래서 저희 신규생 레벨 테스트비는 등록 시 차감이다. 서머 베케이션을 들을 시. 그다음에 동시 수강하는 경우에는 5% 할인 혜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많이 마감된 반들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년별 독해 향상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